손과 발이 마치 수천 개의 작고 뜨거운 바늘에 찔리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면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세요. 맨발로 바닥에 서 있는데도 집 안을 걷는 것이 마치 두껍고 무거운 겨울 양말을 신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당신이 들을 가장 중요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세요. 당신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이 증상은 절대 그저 받아들이고 감수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스러운 저림,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마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추위나 더위, 그것은 바로 몸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생물학적 경보입니다. 신경계에서 직접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이며 몸이 이 신호를 보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단순한 통증으로 치부한다면 단순히 일상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결국 독립성을 완전히 잃게 되는 지점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더 이상 따끔거리는 신호를 보내지 않고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순간 진정한 위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발밑의 브레이크 페달 감각을 잃어버려 자동차 열쇠를 영원히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 뇌가 바닥의 위치를 잘못 판단하여 넘어져 요양시설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지만 지금 심호흡하세요. 오늘 이 문제를 발견하면 실제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우리 몸은 이 손상을 복구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확한 생물학적 구성 요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저는 강상민 박사입니다. 15분 진료 시간 동안 의료 시스템에서 설명할 시간이 부족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경은 현재 영양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신경을 둘러싼 보호막이 물리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손상된 신경 절연체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특정 화합물은 벤포티아민이라는 특수한 지용성 비타민 B1입니다. 지금 바로 벤포티아민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바로 이 한 가지 해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휴대폰을 꺼내 주문하기 전에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이 영상을 멈추고 약국에 가서 비타민 B1이라고 적힌 아무 제품이나 집어 일반 비타민처럼 복용한다면 돈만 낭비하고 발의 화끈거림은 계속될 것입니다. 잘못된 형태의 비타민 B1을 복용하거나 체내 흡수에 필요한 특정 지방과 함께 섭취하지 않거나 잘못된 종류의 비타민 B6와 함께 복용하면 치유 과정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신경 손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모든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오셔야 합니다. 손이나 발의 화끈거림이나 저림 증상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나 오래전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나요? 아래 댓글란을 환자 진료 기록지처럼 활용해 주세요. 나이, 정확한 신경 증상, 그리고 매일 복용하시는 모든 약을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처방 목록을 통해 현재 어떤 약이 신경을 자극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증상들을 살펴보면서 이 증상이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의학 용어는 접어두고 여러분의 실제 일상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채 조용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10년 전처럼 그냥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시나요? 아니면 매트리스 가장자리에 다리를 걸치고 발을 바닥에 디딘 후 잠시 망설이시나요? 매트리스 가장자리를 잡고 발이 바닥에 제대로 닿았는지 확인하신 후 체중을 실으시나요? 마치 흔들리는 바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불안정하고 발이 어디에 닿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시나요? 욕실을 생각해 보세요.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구별하기 어려우신가요? 평범하게 나오던 물줄기가 갑자기 끓는 산처럼 뜨겁거나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그건 단순히 손재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감각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옷 입는 걸 생각해 보세요. 셔츠의 작은 단추를 잠그는 게 매일매일 힘겨운 싸움이 되나요?
자동차 키나 커피잔을 자꾸 떨어뜨리는데 손은 멀쩡해 보이고 힘도 약한 것 같지 않아서 의아하신가요? 물건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뇌에서 손가락으로 전달되는 생체 신회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컵을 잡을 때 가하는 압력을 정확히 감지하지 못하는 거죠. 어쩌면 당신의 낮 시간은 그럭저럭 괜찮지만 밤은 고통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지쳐서 침대에 누우면 이불이 다리에 닿는 순간 발이 떨리고 화끈거리고 긁을 수도 없는 근육 속 깊은 곳까지 가려워집니다. 면 담요의 무게는 발가락에 거친 사포처럼 느껴집니다. 몸을 이리저리 뒤척여 보지만 편안한 자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막막할 뿐입니다. 만약 이 글에서 당신의 삶을 발견한다면 당신의 신경은 마지막으로 절박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벌어진 일은 당신의 피를 끓게 할 만큼 끔찍할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병원 예약을 했을 겁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 몇 주를 기다렸겠죠. 차가운 진찰대에 앉아 화끈거림, 마비, 그리고 쓰러질 것 같은 끔찍한 공포감을 털어놓았을 겁니다. 당신은 솔직했고 취약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제가 진료실에서 매주 환자들에게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의사는 당신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컴퓨터 화면만 쳐다봤습니다. 한숨을 쉬더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라고요. 그리고는 신경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손상된 신경을 복구하는 약이 아니라 뇌의 감각을 차단하여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약이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어지럽고 머리가 멍해지며 마치 좀비처럼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는 당신을 집으로 보내면서 계단을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건 의학이 아닙니다. 그건 관리일 뿐입니다. 증상을 관리하는 것과 증상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미쳐가는 게 아닙니다. 통증은 머릿속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절대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증상은 말초 신경계의 특정한 기계적 자극이 가해져 발생하는 기능 부전의 임상적 징후와 일치합니다. 당신의 몸은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며 근본적인 원인은 나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몸 안에서 어떤 부분이 물리적으로 손상되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손상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해결책이 완벽하게 이해될 것이며 지금까지 시도했던 모든 방법이 왜 실패했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집벽 속의 전기 배선을 떠올려 보세요. 지하실의 메인 차단기함에서 긴 전선들이 집의 골조를 따라 모든 전등 스위치와 콘센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전선 중 하나를 잘라보면 가운데에 전기가 흐르는 구리선과 그 주위를 촘촘하게 감싼 두꺼운 플라스틱 절연체가 보일 겁니다. 이 절연체의 역할은 단 하나, 전류가 누전이나 스파크, 화재 없이 차단기에서 전등까지 안전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추신경계는 바로 이와 동일한 설계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뇌와 척수는 마치 주차당이 상자와 같습니다. 거기에서 수백만 개의 미세한 생물학적 신경섬유가 다리를 따라 발끝까지, 그리고 팔을 따라 손가락 끝까지 뻗어 있습니다. 신경섬유는 구리선과 같고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보호막은 미엘린 수초라고 불리는 생물학적 층입니다. 30살 때 뇌의 미엘린 수초는 두껍고 튼튼했으며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뇌에서 발로 전달되는 신호는 순식간에 전달되었죠. 날카로운 돌멩이를 밟으면 뇌는 즉시 이를 감지하고 눈 깜빡할 새도 없이 무게중심을 옮겼습니다. 뇌와 발 사이의 연결이 완벽했기에 균형 감각도 뛰어났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손과 발 안쪽의 보호막이 물리적으로 마모되고 있습니다. 얇아지고 닳아 없어지고 있는 거죠. 마치 너무 많이 구부러지고 사용된 저렴한 충전 케이블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새벽 2시에 느껴지는 자결감의 원인입니다. 집에서 전선의 고무절연체가 닳아 없어지면 합선이 일어납니다.
전기가 주변으로 새어나가면서 스파크가 튀는 것이죠. 이 생물학적 스파크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밤에 발이 타는 듯한 고통스러운 느낌의 정확한 원인입니다. 발이 저리고 따끔거리는 느낌이 바로 그것입니다. 절연체가 없어지면서 신경신호가 주변 조직으로 새어나가고 뇌는 노출된 전선에서 끊임없이 혼란스러운 공황 신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노출된 전선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전선이 끊어지고 연결이 끊어집니다. 전기가 끊기는 거죠. 바로 그 감각 마비, 발을 바닥에 디뎠을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소름 끼치는 정적이 그겁니다. 뇌는 발을 움직여 균형을 잡고 땅의 감촉을 느끼라고 소리치지만 발은 전선이 끊어져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완전한 어둠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환자들이 마침내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 질문은 항상 똑같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그 질문을 듣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답답해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강상민 선생님, 저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어요. 채소도 사 먹고 살코기도 먹고 심지어 매일 아침 종합 비타민도 챙겨 먹는데 왜 제 신경 절연체가 손상되는 걸까요? 현대의학에서 가장 분노를 자아내는 숨겨진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의사가 당신에게 거의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 내용입니다. 신경을 보호하는 미엘린 수초를 재건하고 복구하는 데에는 반드시 필요한 특정 원료, 바로 비타민 B1 티아민, 이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B1은 신경계가 절연체를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생물학적 접착제와 같습니다. 비타민 B1이 없으면 우리 몸은 손상된 신경섬유를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잠을 많이 자고 물을 많이 마시고 진통제를 복용해도 소용없습니다. 비타민 B1이 없으면 신경섬유 복구팀은 영원히 파업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B1이 함유된 건강식품을 섭취하고 있는데도 왜 신경이 여전히 영양 부족을 느끼는 걸까요? 음식을 삼키는 것은 단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흡수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두 가지 거대한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비타민 B1이 발에 도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걸림돌은 노화된 소화 시스템입니다. 60대와 70대에 접어들면서 위장 내부의 화학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위산 분비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소화 기능이 활발해서 비타민 B1이 강화된 시리얼이나 살코기 돼지고기를 먹으면 거의 모든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건강한 식사를 해도 11.5%밖에 흡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음식을 섭취하고 있고 올바른 영양소를 삼키고 있지만 체내 흡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타민 B1은 소화관을 그대로 통과하여 결국 변으로 배출됩니다. 마치 구멍난 연료통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바로 지금 당신의 욕실 카운터 위에 조용히 앉아있는 도둑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름을 알려드리는 순간 당신은 이 상황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매일 복용하는 약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흔히 처방되는 특정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매일 비타민 B1이 몸 밖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방전을 써줄 때 아무도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죠. 아침을 떠올려 보세요. 커피 한 잔을 따르고 의사가 시킨 대로 혈압약을 복용합니다. 수백만 명에게 혈압약은 이뇨제, 흔히 수분 배출제라고 불리는 약입니다. 이 약의 의학적 목적은 신장에서 과도한 수분과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비타민 B1은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혈액 속에 존재하며 혈액을 통해 이동합니다. 따라서 이뇨제를 복용할 때마다 신장이 소변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때 신경을 보호하는 비타민 B1도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매일 아침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이뇨제를 삼킬 때마다 오후 2시쯤에는 신경이 영양 부족으로 죽어가는 과정을 동시에 시작하는 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혈압약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심장 박동을 유지시켜주는 어떤 처방약도 중단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물이 씻어내는 신경보호 영양소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방법을 알려주지 않죠. 혈당 조절을 위해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영양소 손실이 발생합니다. 메트포르민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세포 수준에서 비타민 B 흡수를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심지어 과식 후 씹어 먹는 일반 의약품, 제산제조차도 남아있는 위산을 중화시켜 신체가 음식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의료 시스템은 한 손으로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신경계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으로 인한 신경통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면 해결책은 또 다른 약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대신 뇌를 마비시키는 약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처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아마 당신이 이미 했던 것과 똑같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약국으로 차를 몰고 가서 비타민 코너로 가서 비타민 B1 한 병을 샀습니다. 그리고 4주 동안 매일 아침 꼬박꼬박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발은 여전히 화끈거렸습니다.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쩌면 내 몸은 정말 너무 망가져서 회복될 수 없는 건가, 아니면 영양제는 나에게 효과가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비타민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신체적인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잘못된 제품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약장을 열어 약병 뒷면을 살펴보세요. 티아민 염산염 또는 티아민 질산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비타민의 일반적인 수용성 제형인데, 신경 회복에 있어서는 한 가지 결정적인 생물학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 척수, 특히 보호막 역할을 하는 미엘린 수초는 거의 전적으로 고밀도 지방과 지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화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 즉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둘은 완전히 반발합니다. 물에 녹는 비타민, B1 정제를 복용하면 혈액 속으로 들어가지만 신경세포벽에 도달하여 실제 손상 복구 작업을 시작하려는 순간 단단한 지방층에 부딪혀 튕겨나갑니다. 조직에 침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간신히 침투한 극소량의 비타민 B1으로는 수년간의 손상을 복구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신장에서 걸러져 몇 시간 안에 배출될 때까지 혈액 속을 순환할 뿐입니다. 심각한 신경 손상에 일반적인 수용성 비타민 B1을 복용하는 것은 마치 손에 묻은 기름때를 얼음처럼 차가운 물로 씻어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때는 물방울처럼 맺혀 미끄러져 내려갈 뿐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지방질 신경 조직에 실제로 침투하여 신호 전달을 차단하고 절연체를 재건하려면 물이 아닌 지방에 용해되는 형태의 비타민 B1, 즉 벤포티아민이 필요합니다. 벤포티아민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일반 비타민을 완전히 차단하는 지질 장벽을 통과합니다. 신경세포벽에 부딪히지 않고 마치 기름이 건조하고 갈라진 가죽에 스며드는 것처럼 미엘린 수초의 지방층을 직접 통과합니다. 영양 부족으로 손상된 신경섬유의 중심부까지 깊숙이 들어가 신호 전달을 방해하는 세포 노폐물을 제거하고 절연체 복구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합니다. 이는 이미 입증된 생화학적 과정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았을 때 신경 조직을 실제로 복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약 이름을 아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일 당장 약을 사서 잘못 복용하면 여전히 실패할 것입니다. 제가 진료에서 사용하는 임상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방약을 다룰 때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십시오. 복용량부터 시작하세요. 유지 용량으로는 수년간 누적된 신경 손상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가 따르는 프로토콜은 벤포티아민 150mg를 매일 복용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예를 들어 균형 감각을 잃거나 자결감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에는 하루 300mg으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3일 동안은 소화기관이 적응할 수 있도록 150mg으로 시작하세요. 그 후 치료 용량으로 늘리십시오. 실질적인 구조적 회복을 위해서는 치료 용량에 도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규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 때문에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벤포티아민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위장에 지방이 있어야 흡수됩니다. 만약 물과 마른 토스트 한 조각과 함께 섭취한다면 몸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지방이 함유된 식사가 필요합니다. 계란을 버터에 볶거나 아침 커피에 전지방 크림을 넣거나 아보카도 반 개나 천연 땅콩 버터 한 숟가락을 드세요. 이러한 지방이 위장에서 벤포티아민 분재에 결합하여 신경계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이 없으면 벤포티아민은 흡수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타이밍입니다. 비타민 B는 세포의 에너지 화폐와 같습니다. 세포의 활동을 활성화시키죠. 만약 저녁 식사 때 벤포티아민을 섭취하면 밤에 신경계에 에너지가 넘쳐 한밤중에 잠이 안 와서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게 될 겁니다. 아침에만 기름진 음식과 함께 예외 없이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기대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솔직한 시간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은 거의 항상 결과가 나타나기 직전에 너무 일찍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첫 주에는 발이 화끈거릴 수 있습니다. 신경 조직은 회복 속도가 느린데 특히 오랜 기간 영양 결핍과 비타민 B1을 빼앗아가는 약물 복용으로 인해 손상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변화가 분명히 느껴질 것입니다. 매일 오후 당신을 짓누르던 무겁고 피곤한 정신적 안개가 걷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현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벤포티아민이 세포 에너지 생성을 회복시켜주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2다 3주째 접어들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손상된 신경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경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강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발이 저렸다가 혈액이 다시 몰릴 때처럼 따끔거림, 화끈거림, 가려움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절대 복용을 중단하지 마세요. 이러한 감각은 손상이 아니라 신경이 회복되고 있다는 생물학적 신호입니다. 만약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면 며칠 동안 150mg으로 줄인 후 점차 치료 용량으로 늘려가세요. 수술 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 타는 듯한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날카로운 고통에서 둔탁한 저음으로,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집니다. 당신의 독립심은 여러 면에서 분명하게 되살아납니다.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도 방을 가로지를 수 있게 되고, 단추를 더듬거리지 않고 옷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물건을 집어들 때 떨어뜨리지 않게 되고, 채 타면 브레이크 페달의 감각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코 사소한 변화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삶이 되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두 가지 중요한 경고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암이 있거나 현재 종양 전문의의 치료를 받고 있다면 고용량 비타민 B를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이는 절대적인 사항입니다. 둘째, 벤포티아민은 적절한 비타민 B, 복합제와 함께 복용할 때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모든 제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피리독신 염산염 형태의 저렴한 비타민 B6와 시아노코발라민 형태의 저렴한 비타민 BCV는 피하십시오. 특히 P5P와 메틸코발라민이 함유된 제품을 찾으십시오. 이 두 가지 형태가 신경계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생체 이용 가능한 형태입니다. 이제 분명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고통을 외면하고 타는 듯한 통증이 심해지고 마비 증상이 퍼져나가며 세상이 점점 좁아지는 것을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이 고통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벤포티아민을 섭취하세요. 비타민 B 복합제도 함께 복용하세요. 매일 아침 기름진 식사와 함께 드세요.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꾸준히 매일매일 공급해 주세요.
30일에서 60일 안에 통증 없이 걷고 발가락에 참을 수 없는 자결감 없이 잠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댓글란에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지금 당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손상된 신경에 산소를 공급하는 미세 혈관을 여는 정확한 방법과 이 단계가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내용만큼 중요한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